수기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의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14일을 훌쩍 넘어 38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어렵게 구속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은 주먹을 쥐며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전례에서 완전히 벗어난 법 해석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위헌적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묵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두고는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 이견으로 탄핵안이 기각될 거란 낭설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5대3 교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인의 현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했습니다. 재판관들의 결론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군사 독재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며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재판관의 소수 의견은 이미 한참 전에 정리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엄 옹호 세력들은 탄핵 심판 내내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인신공격을 쏟아내고 온갖 선동으로 헌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에 임했고 끝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아침 7시부터 주시민 정영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재판관 8명 모두가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평의는 오전 9시 반에 열렸습니다. 결정문의 일부 표현을 재판관들이 직접 수정하거나 대체했지만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최종 의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1분 앞둔 10시 59분, 재판관들은 대심 판정에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방청석을 향해 인사를 한 뒤 앉았고 사진기자용 촬영 시간이 몇 초간 주어졌습니다. 선고 도중 촬영 장비를 움직이거나 재판관 착석 후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한됐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문을 포함한 선고유지 전문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었습니다. 미래 정치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제언을 할 땐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을 번갈아 바라보았으며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로 시민들의 저항을 꼽을 땐 일반 방청객들이 앉아있는 방청석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문 대행은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 대행이 대심 판정을 나서기 전 김영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서로 등을 두드리며 악수를 나눈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허탈한 웃음을 짓거나 허공을 바라보다 자리를 떴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집회 현장이 축제 장소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성을 질렀습니다. 태극기도 펼쳐들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범벅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터져나오는 환호 속에서도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파면한다라는 이 한마디를 들려고 이
고생을 했나 싶어서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일상을 무너뜨린 비상계엄.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파면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인데도 하루하루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나름 되게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광장에서도 기차역에서도 학교에서도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나기까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헌재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탄성이 터졌습니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고가 시작된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윤석열의 궤변이 다 깨지는 거 보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결국 판면 선고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TV 앞에 모여 앉아 파면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도 이제서야 한숨 돌렸다며 내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인용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다 한국에서 갈라져가고 이게 뭐야. 이제 역사 속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겪은 게 마지막이어야 하고요. 이제 죄지은 자들은 다 감옥으로 가고 시민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시민들은 헌재 앞에서 은박담요를 깔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오늘을 시민들은 함께한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로 기억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